네, 안녕하세요. 셔스퍼입니다.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소식이 너무 늦었죠? 어느새 GV70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쯤에 GV70의 위장막을 벗기고 위장막 스티커만 붙인 모습을 보고 저걸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한 뒤에 출시를 하겠다고 현대차가 밝혔는데요. 벌써 그 한 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GV70에 관한 정보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도 당연히 총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실내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딱 따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통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GV70은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통적인 디자인을 따르고 있죠. 프로젝션만 봤을 때도 프로젝션 4개가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제네시스 디자인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릴 역시도 슈퍼맨 그릴로 벌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안쪽으로 모아지는 방패 그릴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디자인상에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V70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GV80과 닮은 모습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레이더가 그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릴에 있지 않고 하단부 그릴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런 방식이 레이더가 너무 튀어 보여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세대부터 SUV도 그릴 안에 레이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릴 안에 레이더를 놔두고 그걸 잘 숨겨서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옆쪽 프로포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리어 윈도우가 조금 독특한 형태이긴 한데요. 이 차량은 3열까지 제공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3열까지는 절대 넣을 수도 없는 공간이고요. GV80도 3열이 그렇게 좁은데 GV70에 3열 넣으면 얼마나 더 좁겠어요. 헤드룸도 안 나오고 레그룸도 당연히 안 나오고 특히나 푼룸, 이 발이 들어갈 공간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3열은 들어가지 않지만 디자인상의 완성도를 위해서 저렇게 3열 윈도우를 넣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열 윈도우가 크롬으로만 이어져 있고 1, 2열 창과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에서 약간 독특하다, 약간 색다르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를 보면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 제동등입니다. 보조 제동등이 약간 제네시스의 로고처럼 생겼죠? 어떤 분들은 저걸 보시고 G4 엑스턴의 로고를 닮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저거 제네시스 로고잖아요. 누가 봐도 제네시스 로고인데 저거 딱 봐도 제네시스의 날개 로고 맞죠? 네, 제네시스의 날개 로고를 형상화한 보조 제동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GV80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자로 된 보조 제동등이어서 저거는 길긴 한데 뭔가 특색이 없어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GV70부터는 이제 길기도 하고 특색도 있고 눈에도 확 띄네 하는 보조제동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보조제동 등이 감성적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인지로버 같은 차들의 보조제동 등을 굉장히 길게 뽑아두어서 저 차는 굉장히 폭도 넓고 럭셔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벨로스터 N 같은 차량에는 F1 같은 보조제동 등을 달아두어서 저 차는 굉장히 잘 달릴 것 같다 이런 모습을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GV70은 제네시스 엠블럼이 없는 대신에 저런 보조제동 등을 엠블럼 삼아서 나 제네시스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아닙니다. 와이퍼가 그냥 드러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차도 다 히든 타입 와이퍼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걸 굳이 바깥으로 꺼내놨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여는 손잡이 역시도 GV80과 굉장히 똑같게 트렁크 여는 손잡이가 리어 와이퍼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렇게 버튼식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부터 전동 트렁크여서 그럴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아니면 누르는 방식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벨로스터처럼 당기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후방 카메라 근처 번호판 어디쯤에 트렁크 손잡이가 있어서 거기에 잡고 올리도록 했겠죠. 그런데 GV70은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 수 있으니까 저런 식의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봤을 때는 GV70에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장착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적 특징은 리어 램프입니다. GV70은 G70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른 면이 보이는 게 바로 이 리어 램프입니다. G70은 리어램프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는데 리어램프가 이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리어램프가 정말 이건 좀 아니지, 리어램프를 트렁크 쪽까지 건드렸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GV70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까지 시원하게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리고 리어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끌어오르는데 리어 깜빡이를 왜 범퍼에다 또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대차에서도 요즘 많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부터 깜빡이가 아래에 있는 걸 썼으니까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고, 현대차가 기아차한테 말할 때는 야 기아차 그거 너 안 쓰냐? 이러면서 그런 기아차의 디자인을 조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어 깜빡이 쪽의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게 있었죠. 리어 램프부터 사이드 리피터를 거쳐서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깜빡이가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디자인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GV70은 또 그런 거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LED로만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역시 70 시리즈들은 디자인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역시 차별이 조금 느껴진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부분은 리어 머플러에 있습니다. 리어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예 보이지 않죠. 오각 머플러는 어디 갔느냐? 오각 머플러는 2.5 터보에서 제공됩니다. 아니 그럼 동그랗게 큰 머플러는 어디 갔느냐? 그 동그랗게 큰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3.5리터 터보 모델에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GV70의 스포츠 모델인 거죠. 현대차가 N 브랜드이기 때문에 GV70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런칭하진 않고요. 그냥 스포츠라는 이름을 붙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네시스도 고성능 브랜드를 언젠간 하나 런칭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세대 G80 혹은 이 다음 세대 G90부터는 스포츠 브랜드를 뭔가 하나 붙여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GV70의 큰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한영 기자님의 모카 채널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벨로스터 N과 동일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실내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유출된 게 있고 대시보드를 덮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완전 유출된 걸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럭비공 스타일 스티어링 휠. 개인적으로 저 스티어링 휠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저 디자인은 뭔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GV80과 동일한 디자인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G80의 디자인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GV70은 약간 젊은 사람들이 타기도 좋은 차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디자인을 적용했다는 거는 이건 좀 30대가 타기에는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디자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20대였다면 당연히 저런 핸들을 가진 차 안 샀을 것 같고요. 30대? 그래도 약간 고민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GV70 핸들은 약간 40대쯤에 어울릴 만한 핸들 디자인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센터 콘솔에는 다이얼식 기어와 G70에는 빠져있는 저런 조그 셔틀도 있습니다. 실내 레이아웃도 전통적인 제네시스 디자인에 따릅니다. G70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GV70은 GV80과 똑같은 인테리어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베이지 시트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은 브라운 시트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두 색상 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까지 베이지가 아닌데, 브라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까지 브라운으로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옆쪽으로는 이렇게 우드 그레인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스위치를 봤을 때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빠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달린 차량을 타고 있는데 불편해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GV70의 스포츠 모델의 실내도 포착되었습니다. GV70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를 건 없고요. 실내 시트가 알칸타라입니다. 알칸타라라는 거 일단은 고급스러운 소재이기도 하지만 운전자가 차에 탔을 때 옷과 알칸타라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운전석에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시트의 홀딩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스포츠 브랜드들은 알칸타라 시트를 사용하는데 GV70에도 알칸타라를 넣어줘서 이런 실내는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꽤 신경을 쓴 게 보이는 게 우드 그레인 부분을 카본으로 바꿔놨습니다. 세세한 배려라고 할까요? 사소한 그런 디테일이 역시 제네시스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사소한 샷스파이답게 사소하게 언급하고 가자면요, 그랜저는 옆에 프레임이 약간 있는 프레임 리스 타입 룸미러인데 이 제네시스급은 역시 프레임 리스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공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도어도 굉장히 짧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워낙 레그룸이 좀 안 나오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GV70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풋룸이죠. 발이 들어갈 때 얼마나 편하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G70은 뒷좌석에 탔을 때 앞좌석 밑으로 발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말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근데 GV70은 SUV니까 앞좌석 밑으로 발이 들어가서 조금 더 편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퀼팅 시트 정도는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스포츠 모델에서는 뒷좌석까지
카본 무늬랑 알칸타라 시트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당연히 송풍구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공조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G70만 유일하게 제네시스에서 3존 에어컨이 없는 차량이 되는 거네요. 뒷좌석 암레스트에는 별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아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이 정도 급의 SUV라면 저기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저쪽에 뭐 컨트롤하는 거 놔두는 거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컵홀더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런 식이에요. 저렇게 컵홀더만 넣었다고 해서 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저런 컵홀더 부분에 소재가 좀 구리다면 그 정도는 까여야 될 부분인 거죠. 대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GLC 같은 경우에는 암레스트의 활용폭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쪽에 뭐 수납함을 놔둬서 케이블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스마트폰 같은 거를 안에 놔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냥 컵홀더만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컵홀더에 컵을 두 개 다 꽂고 사용하게 된 약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GV70에 대해서 소식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